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지난번 행복 이야기 첫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또 수많은 댓글로서 응원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영화 꽃배씨의 행복여행에서 행복할 능력, 행복할 권리, 더 나아가서 행복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말한, 즉 행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은 다른 영화 두 편 속에 나타난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일본 영화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이 영화는 작년 칸느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남자 배우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만든 일본의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2001년 영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이 감독은 워낙 TV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시작했는데, 그의 두 번째 영화인 원더풀 라이프도 역시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을 짙게 깔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후 이 감독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2018년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합니다. 그럼 영화 원더풀 라이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림보라는 중간역이 주요 무대입니다. 이승을 하직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살아생전에 가장 소중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되고, 떠올린 기억을 림보의 직원들이 짧은 영화로 만들어서 재현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기억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기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극도로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꼽으실 수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꼽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도대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곤혹스러워도 하실 수 있겠어서, 제가 이 김에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행복한 순간을 꼽으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족과 기쁨이겠죠. 즉 영화 원더풀 라이프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란 바로 살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래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행복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룬 다른 영화는 바로 영화 버킷리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국의 영화배우 모건 프리만과 잭 니콜슨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죠. 이 영화 이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두 주인공은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자동차 정비사 커터, 모건 프리만이 나왔죠. 또 자수성가했고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괴팍한 성격 탓에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잭 니콜슨이 맞았죠. 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카터가 꼭 살아서 하고 싶은 리스트, 즉 버킷리스트를 종이에 적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잭이 발견하고 주워 들으면서 잭은 커터에게 우리 같이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받은 커터는 많이 망설이죠. 하지만 드디어 결심을 하고 두 사람은 생각은 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기로 합니다.
스카이 다이빙을 시작으로 해서 세렝게티,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방문하기, 그런가 하면 온몸에 문신하기, 구형차로 카 레이싱하기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모험을 즐기면서 이들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시면서 어느 장면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추가하셨나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정말 나로서는 가보지 못할 멋진 곳과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들을 돈 걱정 없이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시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멋진 풍경과 굉장한 모험에 푹 빠져서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이 영화에 행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지인의 글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가 지는 석양의 피라미드 앞에서 모건 프리만이 잭 니콜슨에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사후에 즉 죽은 사람들이 헤븐, 천국의 문에 도달하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하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했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주었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두 질문에 통과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대사였는데, 제가 행복에 꽂혀서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에 대한 정의를 대입하자면 그들이 사후에 질문 받는 것은 바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는가? 또한 당신은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두 영화 원더풀 라이프와 버킷리스트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봉사나 기부 같은 선행도 아니요, 또 착하게 살아라 라는 기준이 아니고 단지 기뻤냐 또 행복했냐를 물어보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게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인생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즉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종교적인 견해는 차치하고 꼭 죽은 후가 아니더라도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원하는 삶 5가지 중에 나 자신에게 좀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다라면 하는 항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했던 브로니 웨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신의 저서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원학 제목은 영어로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인데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나눈 2편의 영화와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목표로 둬서 먼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미 내게 주어진 가족이나 친구 같은 소중한 값진 선물을 발견하고 충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즉 티켓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누자면, 영어에서 기분이 아주 좋고 행복할 때 I am happy 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I'm on cloud 9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9번 구름 위에 있다인데 본연의 의미는 날아갈 듯이 행복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이와 같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말하는 영어라고 하네요.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I am on cloud 9이라고 외치는 나날이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혜주의 마음극장 행복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a certain wall with a gate. I hope that Carter's there and show me the ropes on the other side. Edward Perryman Cole died in May. It was a Sunday in the afternoon, and there wasn't a cloud in the sky. He was 81 years old. Even now, I can't claim to understand the measure of a life. But I can tell you this. I know that when he died, his eyes were closed and his heart was open. And I'm pretty sure he was happy with his final resting place, because he was buried on the mountain, and that was against the law.